심지어는 LG화학 있던 주식 팔고 SK이노베이션으로 건너올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자, 따라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저게 왜 그러느냐? 재벌들에 대한 견제구가 나왔는데 그게 무산됐다. 앞으로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삼성전자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슈 인사이트 시즌2 오늘 총 25번째 시간에서 뵙게 되는데요.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반대를 외친 국민연금. 무엇에 대해서 반대를 외쳤을까요? 바로 SK이노베이션 회사 분할하는 부분에서 반대를 외쳤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국내 종합주가지수에 앞으로 삼성전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SK이노베이션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삼성전자로 가느냐. 그리고 이것이 지난주 금요일날 외쳤던 종합주가지수 바닥론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장을 살펴봐가면서 수급이 전환되었다라고 언급이 드렸고, 여러 부분에서 떨어져야 되는 SK이노베이션이 안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반등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SK이노베이션은 오늘이 이제 15일이고 내일 16일날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사가 분할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의 회사를 분할하게 되는데 어떻게 분할하냐면 SK 배터리 가칭 그리고 SKEMP라는 이 회사 두 개가 더 생겨요. 기존 SK이노베이션 그대로 놔두고 이걸 지주사로 놓고 이 아래 이제 아들 회사라고 해서 자회사라고 해서 SK 배터리 부분하고 그리고 SKEMP 부분하고 가칭 두 개가 더 생기고, 이제 10월 1일 날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재상장 돼가면서 거래가 진행된다. 참 이 IPO를 통해서 이제 회사 된다고 그러는데, SK이노베이션 아래에는 이렇게 SK에너지, 종합화학, 루브리컨츠,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인천석유화학, 아이테크 테크놀로지. SKI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분리막 회사입니다. 분리막 61.2%의 지분을 갖고 있네요. 현재 시가총액도 꽤 크죠. SK이노베이션 23조인 거에 비해서 이 아이테크놀로지도 잠시 보시겠습니다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SK 배터리가 이제 분사되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자, 분할한다고 하면 사실 SK이노베이션한테 껍데기만 남겨놓고 애들이 이제 새로 나가게 되는 건데 핵심인데, 근데 국민연금이 원래는 이제 반대할 수도 있지만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국민연금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바로 그냥 통과입니다. 왜? SK이노베이션 지분을 SK는 이미 33%, 제가 좀 리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지분은 이미 SK가 33%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SK가. 현재 시가총액 현 시간부로 현재 시간은 9월 15일 1시 56분, 즉 2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22조 9천억짜리, 그러니까 23조 원짜리 회사지만 33%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회사 분할하는 것이 통과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일 주주총회에서 참석한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지면 됩니다. 조건은 참여한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지면 되고요. 그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완성돼야죠. 전체 발행 총수의 3분의 1. 이거는 SK가 이미 지주사로서 SK이노베이션의 지분을 33% 갖고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투표에 얼마만큼 참여할지는 몰라요. 40%가 전체 발행 주식에 40%가 참여할지 60%가 참여할지 70%가 참여할지, 대신 참여율이 높을수록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 어차피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뭐 여기는 무조건 다 참여한다고 보고요. 참여율이 높다는 것은 반대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밤까지 전자투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자, 국민연금은 2대 주주로서 8.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자, 그리고 이건 자기 주식이에요. 10.95%니까 11%. 그런데 11% 더하기 33% 더하면 44%지만 이거는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의결권을 부활시키려면 오늘 팔아야, D+2일 전에 팔아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못했죠. 옛날에 삼성물산은 그랬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할 때 자기 주식을 KCC한테 10%를 넘겨가면서 갖고 있는 것 전체에, 그러면서 그것이 표가 부활했습니다. 왜? KCC가 갔으니까. 그래서 찬성표를 던져줬었죠. SK이노베이션은 지금으로 본다면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고 47%에 해당되는 상당수의 주식 중에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일 예를 들어서 70%가 참여했다. 그러면 46%가 동참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있으니까 13%가 더 동참해줘야 되겠죠. 투표율이 높을수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거니까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원래는 그냥 통과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국민연금인 2대 주주가 반대를 했어요. 반대표를 행사하겠다. 그래 가면서 지난번에 LG화학 때도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분할 전에 시가총액은 23조지만 자산이 18조고 아까 같은 회사들을 다 갖고 있죠. 부채 4조, 자본금 13조입니다. 이제 분할하면 어떻게 되느냐? 1번 SK이노베이션은 지주사로 남습니다. 그리고 SK배터리 가칭, 그리고 가칭 SKEMP,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회사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아까 보시면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 거죠. 100% 갖고 있고 100%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재상장하겠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 즉 LG화학처럼 기존 주주들한테는 주식을 하나도 안 주고 100% 자기가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알맹이 없는 껍데기처럼, 그래서 LG화학이 100만원에서 지금 70만원대 초반으로 빠진 것처럼 SK배터리도 이제 빠졌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삼성 SDI하고 오늘 시가총액 지금 실시간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삼성 SDI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보시면은 51조 원입니다. 삼성 SDI 시가총액이 51조 원이에요. 자, 현 상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여기 있는데 23조 원입니다. 조금만 크게 해볼까요? SK이노베이션은 여기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3조 원입니다. 51조 원이 되려면 몇 퍼센트 올라가야 될까요? 그렇죠. 130% 올라가야 됩니다. 더블하고 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이상 올라가야 될 겁니다. 적어도 100%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 SDI가 시장 점유율이 2차전지 더 높습니까? 이노베이션이 높습니까? LG화학은 단연 1등이고요. LG화학이 훨씬 높죠. 전 세계 1등, 2등을 놓고 CATL과 중국에 다투고 있지만 기술력이나 이런 걸로 보면 LG화학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 LG화학이 1등인데 어떻게 삼성 SDI가 시가총액이 더 클까요? 여기는 분사하지 않기 때문에 2차전지 배터리가 높게 평가받는 겁니다.
분사하는 회사들은 이제 껍데기만 남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이 분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 SDI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2차전지 시장 점유율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더 삼성 SDI가 좋지 않겠느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SK이노베이션은 정유회사로서 대한민국 탑 회사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계열사의 SKI테크놀로지라는 분리막 회사까지도 갖고 있어요. 시가총액 16조 6천억짜리. 그것도 60% 이상의 지분. 삼성 SDI에 뭐 그만한 회사가 있나요? 옛날에 브라운관 만들다 망했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PDP 만들다 망했죠. 그래서 다시 그걸 LCD 갖고 하다가 망했죠. LED로 전환해서도 망했어요.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휴대폰 배터리 납품하는 거 줬는데 거기에서 기술이 축적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삼성 SDI는 화학회사도 아니고 2차전지도 아닙니다. 가전제품 회사예요. IT 회사였다고요. 브라운관 만드는, 즉 디스플레이 사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2차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면 현 시세로 본다면 SK이노베, LG화학이야 이제 분사가 결정 완전히 됐으니까 상장하면은 2차전지 배터리가 한 100조 원에서 지금 80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LG화학솔루션은 SK이노베이 만약에 분사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가 있겠죠. 지금 LG화학이 2등 자리에. 만약에 그러면 SK이노베이션도 이번에 만약에 분사가 무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 SDI 자리만큼 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시장점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 자산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떨어질 게 없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똑같잖아요. 지금 5등 6등 자리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죠. 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하고 그것이 만에 하나 지금 이제 아예 0%였는데 내일 혹시라도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지금 40% 이상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 안 된다면 SK이노베이션 처음엔 출렁거리겠지만 급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삼성 SDI하고 맞춰야 되겠죠. 심지어는 LG화학 있던 주식 팔고 SK이노베이션으로 건너올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자, 따라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저게 왜 그러느냐? 재벌들에 대한 견제구가 나왔는데 그게 무산됐다. 앞으로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삼성전자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저 얘기 나온 것 자체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저는 바닥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때부터 지수 바닥으로 봤는데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크게 반도체 사업부,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업부, 디스플레이 사업부, 백색가전 사업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반도체 사업부는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메모리 반도체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나눠지는데 비메모리 쪽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파운드리입니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한 회사 거를 받아서 제품을 찍어주는 것. 자, 전 세계 1위는 대만의 TSMC 56%를 점유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8%를 점유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이 7%, 5% 있지만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아무 의미 없느냐? 10나노 이하를 만들어야 되는데 10나노 이하를 만드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있지만 조금입니다. 결국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5나노급, 7나노급, 요즘 7나노가 대세죠. 5나노까지도 이제 지금 최신 제품이고 앞으로 3나노, 1나노. 미국에 짓는 공장은 지금 3나노냐, 5나노냐. 요거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인텔은 그런데 2023년도부터 뭐를 생산하겠다고 그랬어요? 본인들도 10나노를 생산하겠다. 혹은 7나노를 생산하겠다. 미국에 공장 지어서 40조 투자해가지고. 2년 후면은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는 3나노나 1나노를 만들 거예요. 자, 앞으로 삼성전자하고 이 대만의 TSMC를 따라올 회사는 없습니다. 당분간 5년 이상 이후에. 문제는 뭐냐? 둘이 양분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뭐가? 파운드리 점유율이. 비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건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만약에 분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자리에서 한 200조 생깁니다. 대만의 TSMC가 지금 시가총액이 800조예요. 삼성전자 매출액이 50조에 불과한데 삼성전자는 분사하는 즉시 뭐를 분사해요? 그렇죠. 이 비메모리 반도체인 파운드리 쪽을 분사해서 하는 즉시 시가총액 150조에서 200조가 탄생해요. 그 회사가. 자,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빠지겠지만 분사하는 즉시 2차전지처럼 미래 알맹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분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시장에서 소문이 막 돌았죠. 문제는 인적 분할이냐, SK이노베이션처럼 물적 분할이냐, LG화학처럼 물적 분할이냐, 아니면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을 나눠주느냐인데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조금 골치 아픕니다. 왜 골치 아프느냐? 이건 지금 삼성전자 주요 주주 명단들입니다. 주요 주주 명단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리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현재가 나오게 본을 떴어요. 최대 주주 이재용 부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삼성물산,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주식 다 합치면 21.25%입니다. 이재용 부회장님, 홍라희 여사님, 이건희 회장님한테 상속받은 거, 삼성물산 거 5%, 삼성생명 거 7.8%, 삼성화재 거 뭐 1.1%, 다 합치면 21.15%예요. 누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반면에 국민연금은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느냐? 8%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한번. 그래서 실질적인 최대 주주는 누구냐? 국민연금입니다. 삼성전자의 단일 주주로서의 1대 주주는 조금 늘렸네요. 9.16%. 삼성생명이 8.5%. 그렇죠? 블랙록 미국에 있는 회사 외국계 5%. 그리고 삼성물산이 5.01%로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걸 다 합치면 우호지분 삼성생명, 삼성물산, 홍라회생 다 합치면 이게 21%입니다. 국민연금이 1대 주주로서는 9.16%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450조 원의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 문제는 뭐냐? 분사를 하고 싶어도 만약에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괜찮아요. LG화학은 LG가 33% 쥐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SK가 33% 쥐고 있었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이 이미 찬성을 한 거잖아요. 투표 참여의 3분의 2 이상이 통과가 돼야 되고. 자, 어쨌든 두 개 요건 중에 하나가 된 거잖아요. LG는 그냥 뭐 무난하게 됐죠. SK는 내일 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 삼성전자는 겨우 21%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외국인 보유 지분이 현재 시간 9월 15일 현재 오후 2시에 51.85%입니다. 외국인들의 향한 설득 없이 21%만 갖고 통과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때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세력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LG화학 할 때 반대하고 SK이노베이션 할 때 반대했는데 만약에 삼성이 파운드리만 자기네들도 2차전지처럼 물적 분할한다. 국민연금이 반대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100% 반대합니다. 왜? 형평성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단일 주주로서 1대 주주잖아요. 문제는 외국인들이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51%잖아요.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 따라서 국민연금이 사실은 이번에 SK이노베이션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시장에 돌고 있는 파운드리 분사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기본적인 겁니다. 하더라도 물적 분할이 아니라 기존 주주한테 주식을 나눠줘야 되는 인적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파운드리를 물적 분할이 아닌 기존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인적 분할을 한다. 그럼 주가 급등이죠. 파운드리 사업만 하기 위해서는 분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텔도 애플도 스마트폰 만들죠.
그리고 인텔도 노트북 만들죠. 레노버도 만들고 경쟁자들 다 노트북 만들고 퀄컴도 통신칩 만들어서 납품하고.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나요? 이 회사들이 설계해서 삼성전자한테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도 주지만 삼성전자 스스로도 핸드폰을 만들잖아요. 삼성전자 스스로도 노트북을 만들잖아요. 삼성전자 스스로도 핸드폰 칩만 또 만들잖아요.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럼 나노칩 사서 끼웠다 뺐다 하지 않습니까? 바꿔서. 똑같은 거 유심칩 같은 거. 문제는 바로 그런 반도체 안에 칩에 들어가는 또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이라는 게 있는데 삼성전자도 다 만듭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기밀 유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부서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분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를 다뤄 세워서 그래야 애플 거 주문도 받고 경쟁자들 것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재용 회장님이 목표한 대로 파운드리 시장을 키우려면. 결론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마진 구조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물적 분할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더라도 인적 분할에 대한 기존 주주들이 통과시켜준다면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요.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돼가면서 결국에는 다시 주가가 빠른 속도로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내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 어제도 미국장 빠졌으니까 떨어질 거다, 금요일날도 깨질 거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일본이라든가 중국 봐라. 특히 일본 증시 신고점 나오는 거. 물론 어제는 미국장 빠져서 일본도 지금 잠깐 밀리고 있습니다만 겨우 마이너스 0.44예요. 이만큼 올랐잖아요. 30년 만에 신고점이에요.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다만 일주일 전부터. 이번 연도 최고점이자 30년 만에 최고점을 일주일 전부터 계속 양봉 달고 올라가면서 지금 치고 나왔잖아요. 자,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미국장은 흔들리지만 이게 지금 환율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달러 약세를 바라보고 이쪽으로 건너오는 거. 대신 오늘은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SK이노베이션의 반대표를 단순히 던진 게 아니다. 그것은 삼성전자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저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지분율이 적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님의 특수관계가 결국은 외국인이라든가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통과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 다음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부담이다. 결국은 그것이 종합주가지수 전체의 삼성전자의 지지선을 형성해 두고, 만약에 내일 SK이노베이션이 통과가 안 된다면 SK이노베이션 주가는 23조 원이 시가총액이 아니라 바로 삼성 SDI인 51조 원까지 튕겨져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저는 SK이노베이션을 지금 확률은 약간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3%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의 전체적인 가치는 아직 완전히 훼손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가능성이 지금 40%까지 올라왔죠. 국민연금 때문에. 그러면 그냥 바로 슈팅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은 일단 통과될 가능성은 좀 확률은 높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사는 거는 맞습니다. 원래는 그게 정상이에요. 분할하는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국민연금이 이틀 남겨놓고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아예 빵 퍼센트였던 것이 40%까지 늘어났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단타로도 한번 가능해 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이 삼성전자의 향후의 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25번째 반대를 외친 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과 삼성전자를 통한 국내 종합주가지수 전체와 여러분들 어떻게 움직일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력 하나만 짧게 저의 소견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5번째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